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배운 기법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이미지가 흘러가는 갤러리풍의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먼저 불러 보겠습니다. 소스를 등록을 해야 되죠. 더블 클릭을 하거나 빈 공간에서 임포트 파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소스들을 불러올 소스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다시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불러오게 됩니다. 작업할 파일 사이즈는 컴포지션을 이제 만들어야 되죠. 컴포지션에 뉴 컴포지션 컨트롤 N을 눌러서 메인 콤프라고 이름을 짓고 크기를 1280720으로 직접 이렇게 쓰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그냥 25프레임으로 하고요. 길이는 20초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초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영상을 이 이미지들로 이렇게 만들 텐데요. 이미지를 편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미지를 짧게 이렇게 줄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끝부분이 여기 이 라인에 붙게 하는 단축키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바로 왼쪽 편 위에 있는 가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데요. 그러면 뒷부분은 Alt와 그 엔터 왼쪽 상단에 있는 그 가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뒷부분이 달라붙게 되고 전체가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가 이동하는 거는 그 가로 버튼만 누르게 되면 전체가 이렇게 뒷부분으로 달라붙게 되고요. 그 바로 왼쪽에 그러니까 P 옆에 있는 가로 버튼을 누르면 앞부분이 달라붙게 됩니다. 네. 이것도 BN 단축키랑 마찬가지로 양옆으로 이렇게 뒷부분 앞부분이 달라붙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르는 거는 Al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잘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보여질 부분을 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제일 상위에 있는 이미지가 보여지겠죠. 밑에 있는 레이어들은 가려져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스케일을 조절을 할 건데요. 여기 이 삼각형을 눌러서 이렇게 트랜스폼을 나타내는 게 계속 이제 클릭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축키 버튼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앵커 포인트는 그냥 A를 누르게 되면 앵커 포인트만 나타나고요. S를 누르게 되면 스케일, P를 누르면 포지션, T를 누르면 오퍼서티. 네, 이런 식으로 단축키, 앞부분 단축키죠. 오퍼서티만 O가 아니라 T를 눌러야 오퍼서티가 나타나게 됩니다. O를 누르면 다른 단축키가 있어서 오퍼서티만 T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스케일이랑 포지션을 같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씩 밖에 지금은 S랑 P를 누르면 하나씩 밖에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요. 동시에 이제 보여지길 원하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S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더해져서 원하시는 그런 트랜스폼을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필요가 없어서 이거를 뭐 없애려면은 한 번 더 Shift A를 누르게 되면 앵커 포인트가 사라질 거고 Shift P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포지션이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스케일을 줄일 거니까 스케일을 이렇게 그냥 해서 줄이고요. 예를 들어서 스케일을 이 크기에서 조금 커 나가는 애니메이션. 자, 이렇게 제작을 하면 램프 리뷰로 0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배경만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밑에를 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옮기죠. 그 다음에 얘는 요 부분을 끝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여기 끝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해주면은 크기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요. 이 비율도 같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을 유지하고 줄이게 하거나 크게 하고 싶으면 Shift를 누르시면 되고요. Shift를 누르시면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스케일도 변경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스케일도 자동으로 이렇게 크게 맞춰서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예를 들어서 포지션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흘러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뭐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또 뒤로 놓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조금 더 키우고요. 얘는 이제 뭐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리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영상인데요. 영상도 여기서는 이제 커지는 걸 했으니까 이번에는 영상이 좀 줄어드는 걸로, 큰 상태에서 좀 줄어드는 방식으로 키를 잡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냥 밑에 부분을 일단 다 지우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0키를 눌러서 램 프리뷰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램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 부분은 좀 빠른 느낌이 나죠. 여기도 좀 빠른 느낌이 나고,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느낌을 더 주려면 지금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는 얘를 뒤로 밀기만 하면 원래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던 거리를 이 시간이 이만큼 늘어나게 되니까 속도가 자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천천히 바뀌겠죠, 속도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당기기만 해도 좀 느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애니메이션이 됐고요. 근데 이제 여기 끝나는 부분이 바로 컷이 되니까 이 잔잔한 느낌이랑 좀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Shift를 눌리고 페이지 다운을 눌리면 뭐 한 이 정도로 더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한 10프레임 정도 뛰는 것 같은데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한 프레임씩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업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페이지 다운을 하면 10프레임씩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페이지 업, 다운으로 이렇게 앞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그냥 오퍼서티를 100%에서 0%로 이렇게 줄이게 되면 여기가 100에서 0으로 이렇게 오버랩이 되겠죠. 여기도 100에서 0으로 이렇게 주고 여기도 100에서 0으로 그냥 이 키프레임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로 붙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V로 붙이게 되면 이렇게 끝날 때 이렇게 끝이 나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 0을 눌러서 램프 리뷰로 보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이제 만드실 수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한 장의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를 실제로 포토샵에서 디자인을 해서 텍스트랑 같이 하실 수가 있겠죠. 그것도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따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요. 다시 컴포지션을 하나 새로 만들고요. 얘들을 다시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보여질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을 다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 여기 시퀀스 레이어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퀀스 레이어즈를 클릭을 하시면 오버랩을 체크하지 않으시고 그냥 OK를 누르게 되면 얘들이 이렇게 2초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자동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지금 이게 너무 긴 것 같아서 1초로 맞추고 다시 Alt 눌리고 엔터 옆에 있는 가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줄이고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의 시퀀스 레이어즈를 눌러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컷이 되죠. 이렇게 자동으로 컷 됩니다. 영상이 이렇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보여지는 영상 만들기는 상당히 간단한 방식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이 이미지가 크기가 이렇게 크게 들어간 게 있다면 이렇게 맞춰서 줄여 주시면 될 것이고요. 처음부터 이미지를 만드시려는 사이즈에 맞춰서 가지고 오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이제 조금만 기능들을 알게 되면 너무 편한 기능들이 많아서 어떻게 쓰다 보면은 포토샵보다 더 애프터 이펙트로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상당히 뛰어난 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영상을 그냥 컷을 아주 편하게 이제 시켜주죠. 그리고 또 P 옆에 있는 가로를 누르게 되면 앞부분이 다 이쪽으로 당겨 붙으니까 이렇게 붙이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린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해주고요.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의 시퀀스 레이어즈를 눌려줘서 이번에는 오버랩을 눌립니다. 그 다음에 디졸브 프론트 레이어즈를 눌린 상태에서 여기에 한 30 프레임 정도 해주면은 이렇게 지금 30 프레임으로 하니까 오퍼서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30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딨죠? 시퀀스 레이어즈에서 30이 아니라 더 길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까 네, 한 20 정도로만 해서 OK를 하면 이런 식으로 네, 들어갔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연스럽게 오퍼서티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영상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뭐 물론 여기에서 이제 20이 아니라 또 10으로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다른 느낌이 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식의 이거 원하시는 형태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죠.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위에서 선택을 해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의 시퀀스 레이어즈를 해주면 이렇게 보시는 대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밑에서부터 선택을 하시고 위로 이렇게 해서 시퀀스 레이어즈를 하시면 이게 반대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됩니다. 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어도 해결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